미켈란젤로가 남긴 피에타는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하나는 남의 망치에 부서졌고 하나는 제 망치에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 있는 마지막 하나는 이런 모습으로 멈춰 있습니다. 얼굴은 뭉개져 있고 몸은 뼈대만 남았어요. 몸통 옆에는 주인 없는 팔 하나가 허공에 붙어 있습니다. 버려진 연습작이 아닙니다. 인류 최고의 조각가라 불리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붙들고 있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조각의 제목은 론다니니 피에타입니다. 밀라노의 스포르체스코 성은 이 미완성 조각 하나에 전시실을 통째로 내줬어요. 다비드를 깎고 천장화를 그린 바로 그 손이 왜 마지막엔 이런 조각을 남겼을까요? 그 답은 이 조각만 들여다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6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한 청년이 저지른 사기 사건에서 시작해야 해요. 답을 찾기 전에 이 조각이 얼마나 이상한지부터 눈에 담아두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아들과 그 뒤에서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 성모가 죽은 예수를 아는 피에타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피에타와 다릅니다. 죽은 몸을 무릎에 눕힌 게 아니라 둘 다 서 있어요. 죽은 아들이 서 있고 어머니가 그 위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누가 누구를 붙드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아들이 어머니를 업은 것 같기도 해요. 옆으로 돌아가 보면 더 그렇습니다. 두 몸이 하나의 휘어진 줄기처럼 이어져서 어디까지가 어머니고 어디부터가 아들인지 경계가 지워져 있어요. 높이도 사람 키만 합니다. 우러러보는 조각이 아니라 마주서게 되는 조각이에요. 얼굴은 이목구비가 있다만 흔적처럼 희미합니다. 정으로 치담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아래는 딴판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다리만 매끈하게 광이 납니다. 거친 몸통과는 전혀 다른 손길이에요. 마치 다른 조각에서 가져온 다리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몸통과 이어지지 않은 팔 하나가 곱게 다듬어진 채 따로 서 있는 겁니다. 지워진 얼굴, 광이 나는 다리, 주인 잃은 팔. 이 셋을 기억해두세요. 이야기의 끝에서 전부 풀립니다. 자, 이제 60년 전으로 갑니다. 1475년.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돌 다루는 재주가 일찍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21살, 아직 이름 없던 그가 잠자는 큐피드 상을 하나 깎았습니다. 날개 달린 어린 신이 잠든 사랑스러운 조각이었다고 전해져요. 이 조각을 주문한 사람이 피렌체의 큰손,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였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든 그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새 것으로 팔면 몇 푼 못 받으니 오래된 것처럼 꾸며서 로마에 내다 팔자는 거였어요. 고대 로마의 출토품이라면 값이 몇 배로 뛰던 시절이었거든요. 큐피드는 흙 속에 묻혀 삭혀졌고 감쪽같이 천년 묵은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다사레라는 중개상의 손을 거쳐 로마로 팔려갑니다. 이 가짜를 산 사람이 하필이면 로마에서 손꼽히는 고대 조각 수집가 리아리오 추기경이었습니다.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새어나갔고 추기경은 사람을 풀어 진상을 캐냈어요. 피렌체의 새파란 무명 청년이 깎은 물건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묘하게 꺾입니다. 추기경은 중개상을 잡아 돈을 돌려받으면서도 정작 그 청년은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로 초대했어요. 1000년 전 거장들 사이에 섞여도 아무도 못 알아볼 솜씨라면 그 손만은 진짜라는 거였죠. 21살의 위조범은 그렇게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에서 이 청년을 거둔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추기경의 돈을 관리하던 은행가 야코포 갈리였습니다. 청년을 자기 집에 들이고 일감을 이어줬어요. 로마에서 그가 처음 내놓은 큰 조각이 술의 신 바쿠스였습니다. 잔을 든 채 비틀거리는 취한 신이었어요. 무명 청년의 이름이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완성된 바쿠스는 갈리의 정원에 세워졌습니다. 가짜 골동품을 깎던 손이 이제 진짜 골동품들 틈에 제조각을 세운 거예요. 참고로 문제의 그 큐피드는 이 손 저 손을 거쳐 영국 왕실까지 흘러갔다가 궁전에 큰 불이 나며 사라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켈란젤로의 출발점은 그렇게 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재위에서 곧바로 전설이 시작돼요. 몇 년 뒤 프랑스에서 온 추기경 장드 빌레르가 그에게 조각을 주문합니다. 성모가 죽은 아들을 아는 조각 피에타였습니다. 1498년에 맺은 그 계약서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은 바로 그 은행가 갈리였습니다. 그는 겁도 없이 이런 문구까지 적어 넣었어요. 1년 안에 완성할 것. 로마에 있는 어떤 대리석 작품보다 아름다울 것.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어떤 거장도 이보다 나은 것을 만들지 못할 것. 23 청년에게 걸기엔 터무니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조각이 공개되자 그 문구는 과장이 아니게 됐어요. 지금 성베드로 대성당에 서 있는 바로 그 피에타입니다. 이 조각 앞에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살 같다고요. 성모의 무릎을 덮은 옷 주름부터 죽은 아들의 늘어진 몸까지 대리석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은 소녀처럼 젊고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슬픔을 울부짖음이 아니라 침묵으로 새긴 겁니다.
당장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33 아들의 어머니가 왜 저리 젊으냐고요.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정결한 여인은 늙지 않는 법이라고. 그런데 이 조각엔 그의 다른 어떤 작품에도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모의 가슴을 가로지른 띠에 새겨진 글자예요. 피렌체 사람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이것을 만들었다. 서명입니다. 평생 남긴 그 많은 작품 가운데 이름을 새긴 건 이 하나뿐입니다. 여기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완성 직후 구경꾼들이 이 조각을 딴 사람 작품이라 말하는 걸 그가 우연히 엿들었다고요. 그날 밤 정과 망치를 들고 들어가 성모의 가슴에 제 이름을 새겼고 그 치기를 후회하며 다시는 어디에도 서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죽은 뒤에 정리된 이야기라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20대에 그는 제 이름을 세상 한가운데 내걸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가짜 골동품을 들고 로마에 온 청년이 몇 년 만에 진짜 중에 진짜가 됐습니다. 이 피에타를 시작으로 그는 완벽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고향 피렌체엔 4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버려져 있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어요. 앞서 다른 조각가가 깎다 망쳐놓은 돌이었습니다. 26의 미켈란젤로는 그 버린 돌에서 다비드를 꺼냈어요. 완성된 다비드는 5m가 넘는 거인이 되어 피렌체 시청 앞에 섰습니다. 버린 돌이 도시의 상징이 된 거예요. 곧이어 로마에선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매달렸습니다. 4년 동안 고개를 꺾은 채 천지창조를 그렸어요. 그 시절 친구에게 보낸 시에서 그는 이렇게 투덜댑니다. 턱수염은 하늘을 향하고 물감은 얼굴에 뚝뚝 떨어지고 나는 화가도 아닌데 이 고생이라고요.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이미 신과 같은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교황들과 왕들이 그 손을 빌리려 줄을 섰어요. 예순을 넘겨서는 시스티나의 제단벽에 최후의 심판을 그렸습니다. 수백 명의 인물이 뒤엉킨 필생의 대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순교자가 손에 든 벗겨진 살가죽에 그는 자기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400년 가까이 아무도 못 알아본 이 얼굴이 말년의 그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이른을 넘기면서부터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둘의 미켈란젤로가 로마의 자기 집에서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조각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도 돈도 없는 작업이었어요. 자기 무덤에 세울 조각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제 무덤을 지킬 작품을 스스로 깎기로 한 겁니다. 주제는 다시 피에타였습니다. 50년 전 자기를 완벽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로 그 장면이요. 밤에도 깎았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모자를 만들어 촛불을 꽂고 그 불빛 아래서 정을 잡는 노인을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번엔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세 사람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서 모두를 감싸 안고 내려다보는 두건 쓴 노인이 있어요. 두건 쓴 노인은 니고데모입니다. 남들 눈을 피해 밤에만 예수를 찾아왔다는 성경 속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노인의 얼굴이 미켈란젤로 자신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안는 자리에 70 넘은 제 얼굴을 새겨 넣은 거예요. 자기 장례를 자기가 미리 조각한 셈입니다. 그렇게 8년을 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각에서 사달이 납니다. 80이 다 된 미켈란젤로가 망치를 들고 제 조각을 내리친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여러 번을요. 곁에서 본 바사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 대리석은 유난히 단단하고 균열투성이라 정을 댈 때마다 불꽃이 튀었다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돌 앞에서 결국 인내가 끊어진 겁니다. 그는 부서진 조각을 하인에게 줘버렸습니다. 제 무덤을 지킬 뻔한 대리석이 하루아침에 버린 돌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조각이 피렌체에 남아있는 건 그 돌을 사들인 수집가와 파편을 하나하나 이어붙인 제자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어붙인 뒤에도 끝내 못 채운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왼쪽 다리가 통째로 없어요. 왼쪽 사타구니엔 새 대리석을 깎아 끼우려던 네모난 허만 남아있습니다. 왜 하필 그 다리를 부쉈는지는 지금도 학자들이 다툽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예요. 완벽의 대명사가 처음으로 제 작품을 제 손으로 부쉈다는 것. 보통은 여기서 정을 놓습니다. 나이 80이고 이미 역사에 남을 이름을 얻었고 제 작품을 부술 만큼 지쳤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작업장엔 그전부터 깎아오던 대리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처음 해본 밀라노의 그 조각입니다. 주제는 또 피에타였습니다. 24의 완벽한 피에타, 80의 부서진 피에타, 그리고 이 세 번째 피에타. 그는 피에타로 시작해 피에타로 저물고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우리가 아는 그 솜씨로 깎았습니다. 매끈하게 다듬은 그리스도가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어요. 이 무렵 그림 밑그림들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아는 당당한 구도의 피에타가 그려져 있어요. 처음 계획은 분명 그쪽이었던 겁니다. 아까 그 광이 나던 두 다리가 바로 이 시절의 흔적입니다. 젊은 날 솜씨로 다듬어진 첫 번째 그리스도의 다리예요. 그런데 무덤용 피에타를 부순 그 무렵 그는 이 거의 다 된 조각도 다시 깎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부수지 않았습니다.
깎아서 지웠어요. 조각은 한번 깎으면 다시 붙일 수 없으니까 고치려면 이미 만든 몸을 더 깎아서 그 안에서 새 모습을 꺼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완성된 살을 덜어내고 몸을 점점 가늘게 어머니와 아들을 점점 한 몸처럼 붙여갔습니다. 그렇게 처음 깎던 그 몸은 전부 깎여나가 없어졌습니다. 딱 한 곳만 빼고요. 곱게 완성돼 있던 오른팔 하나가 새 몸과 이어지지 못한 채 남은 겁니다. 처음 해본 그 잘린 팔의 정체가 이겁니다. 부서진 흔적이 아니라 지워낸 옛 걸작의 마지막 한 조각이에요. 새 팔을 깎을 동안만 두려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10년 가까이 끝내 그 팔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남을 만큼 남은 노인이 팔 곳도 세울 곳도 없는 조각을 밤마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마지막 작업을 조각이 아니라 기도로 읽어요. 1564년 2월 12일 제자가 남긴 편지에 그날이 적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루 종일 서서 이 피에타를 깎았다고요. 88이었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은 고향 피렌체가 거두었습니다. 로마가 내주려 하지 않자 조카가 짐짝처럼 꾸며 몰래 옮겨갔다고 전해져요. 그리고 조각은 로마의 작업장에 깎다만 그 모습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미완성 대리석은 그 뒤 로마의 한 저택 마당에서 몇백 년을 보냈습니다. 저택의 이름이 론다니니, 지금의 제목은 그 마당에서 온 거예요. 밀라노 씨가 이 조각을 사들인 건 1952년의 일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피에타는 지금의 그 방에 이르렀어요. 400년이 지난 1972년 5월, 이야기는 처음에 그 완벽한 피에타로 돌아갑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한 남자가 난간을 뛰어넘더니 24세 미켈란젤로가 깎은 피에타에 망치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외치면서 15번을 내리쳤어요. 성모의 왼팔이 팔꿈치째 떨어지고 코와 눈꺼풀이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를 끌어냈지만 바닥에 튄 대리석 조각 일부는 구경꾼들이 주워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붙잡힌 남자는 33세 헝가리 태생 이민자였습니다. 법정은 그를 처벌하는 대신 정신병원으로 보냈고 몇 년 뒤 나라 밖으로 추방했어요. 10달에 걸친 복원 끝에 피에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탄유리 너머로만 볼 수 있어요. 세 개의 피에타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첫째는 남의 망치에 부서졌다 붙여졌고, 둘째는 제 망치에 부서졌다 붙여졌고, 미완성인 마지막 하나만 아무 손도 타지 않았어요. 가짜 골동품으로 시작한 청년은 완벽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몇 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내려놓는 데는 남은 평생이 걸렸어요. 오늘날 미술사가들은 이 마지막 피에타를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조각이라 부르곤 합니다. 500년 전의 노인이 시대를 통째로 앞질러 가버린 거예요. 밀라노의 그 전시실엔 다른 작품이 없습니다. 지워진 얼굴과 잘린 팔 하나가 넓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셋 중 어떤 피에타가 마음에 남으시나요? 완벽한 처음일까요? 부서졌다 붙여진 두 번째일까요? 아니면 미완성인 마지막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